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짚을 것이 이 검찰의 속내입니다. 검찰은 수사 보완해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검찰은 수사도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공수처의 그 걸레 같은 불법 이 기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사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에 불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이 검찰의 검사들 중에 2,000명의 검사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27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강직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반듯한 검사로서 27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강직했느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 민주당 것들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온갖 캐비넷 또 JTBC 할 것 없이 없던 뭐 태블릿 PC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고 하루에 한 건씩 두 건씩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굿을 했다는 둥 롯데호텔에서 정윤회와 밀회를 했다는 둥 뭐 오방색으로 뭐 청와대 안을 이상하게 꾸몄다는 둥 청와대에 뭐 벽면이 그냥 완전히 거울인 그런 이상한 방이 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별별 이야기를 꾸미고 조작하고 이럴래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돈 1원 한 푼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르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엮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부죠. 그리고 분명한 경제 공동체인데 돈에 대해서 나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끗한 대선을 치렀다. 그리고 10원 한 장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적이 없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으니까요. 언론은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주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점, 불행한 사고, 사기, 살인, 강도 이런 걸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언론의 생리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한테 스스로의 약점을 하나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 동아, 중앙이 이를 뽀드득 가는 거죠. 중앙은 아주 묘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동아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동아의 사주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근데 동아일보도 각성해야죠. 김대중 대통령 때 세무 조사 받아가지고 동아일보 사주 부인이 자살했죠. 조선은 사주가 감옥에 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뜯어먹을 먹잇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조선의 기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도 절독이 많아져서 조선일보 이제 못 본다, 안 본다 이러면서 절독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조이님께서 오늘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우파 애국 시민들 한 맺힌 이 순간을 뼛속에 새기고 네, 한동훈 이재명 멸문지화를 이룹시다. 중국 공산당 속국이 되기 직전입니다. 싸웁시다. 윤 대통령 지켜드립시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와, 조이님이 명문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6개월을 구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제 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 아니면 보석을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변호인단이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여러분 6개월 내내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헌재 재판이 지금 3월 달에 헌재 재판을 판결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발악하고 발호하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아마도 저 골수 좌파들은 나중에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됨으로써 아마 용암처럼 들끓었던 국민들의 여론이 끌어넘칠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설날 휴가입니다. 이제 모두 모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일 많이 모이겠습니까? 뭐 놀러 가는 사람들 뭐 어쩌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이 이틀 동안 온 가족이 모이겠죠. 그러면은 여론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오늘 결정됐고 어떻게 보면요, 심우정이가 타이밍 끝내주게 맞춘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여론이 대단할 겁니다. 분노와 증오와 불법에 대한 응징을 많은 국민이 다짐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님, 아유 고생하시죠.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계엄을 했을까요? 나라가 바뀌어야 우리에게 홍콩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윤통을 살려내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이 불법에다가 편법을 더해서 구속 기소했다. 그렇죠. 공수처의 불법에 이 검찰이 편법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없애고 법을 뭉개고 법을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는데 대통령실이 참 야속하고 안타깝다. 야속하고 안타깝다. 이 두 표현에 대통령실의 속마음이,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조용하나 뜨거운 분노가 읽힙니다. 결국은 검찰은 대통령을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일단은 구속을 해가지고 우리 편한 대로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눈치를 보고 우리는 빠져있자. 만약에 심우정도 생각했겠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은 민주당이 나 또 탄핵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제 헌재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이는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검찰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의 공수처의 수사, 이거 뭐 이렇게 다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과 거의 하나가 돼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한 거, 이게 바로 대통령이 행동한 거다. 그러니까 김영원과 대통령은 1+1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수처 수사 기록 가지고 기소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혈액암 2기로 보석이 허가돼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하죠. 조지호 그냥 현직도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조지호가 수사한 이 기록을 참고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는 검찰이 삼류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공수처가 분명히 불법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중앙지법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 기록이라는 거는요, 계엄이 내려지자마자 그 공포 분위기에서 뭐 각종군이고 뭐고 막 몰아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호의 경찰 수사 기록은요, 무척 편향되고 또 이 근거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재판에서 사람들이 자기 증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뒤집힌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할래요? 이러면은 법원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사실 법원이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주 갓난아기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은 김건희 여사하고 관저에서 따뜻한 떡국을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놀래더라고요. 일단 딱 봐도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 수 있고, 아니 이게 뭐 돌대인가 이 정도면은 9달, 10달? 이 정도로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어린 아가가 아주 또렷합니까? 저 표정, 저 인매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륙도님께서 너무 귀엽다. 저도 귀엽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죠. 네, 우리 민족 주무님께서 크게 될 상의로다. 네, 너무 잘생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그래서 잠깐 제가 말 그대로 이제 힐링을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영웅의 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제 국민들이 영웅이 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용감하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삶도 지키고 우리가 땀 흘려 모은 재산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용감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진이 제 마음을 진짜 울렸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번에 이 분신한 김태권 열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진짜 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이 한남대교 있는 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그 집회가 열릴 때 태극기를 이렇게 흔드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고 이랬더니 아주 쑥스러워 하시면서 수줍어 하시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계속 이제 흔드는 이 모습을, 그래서 그 청년이 뒷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 김태권 열사가 얼마나 겸손하고 이 젊은 친구한테도 존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진심으로 이 태극기를 흔드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청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뭐 손을 흔들고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김태권 열사에 대해서 이제 장례 다 치렀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이 인터넷에 가보면은 아드님 김한진 씨에게 여러분 아직도 아버님을 기리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의금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유튜브 이 알림에도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내려고 합니다. 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고,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독약청청님께서 사필규정 민주당 해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채연님께서도 네, 성원해 주셨습니다. 부이랑님, 네, 윤석열 대통령 귀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조이님께서 네, 서부지법 뒷골목에서 수십만 명의 함성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옥님께서 태극기도 마음대로 못 흔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태극기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이 김태원님의 명복을 빌고요. 자유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요, 처음부터 구속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우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검찰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해바라기처럼, 그리고 나만 탄핵당하지 않으면 돼. 나만 검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돼. 내가 여기서 또아리 틀면 돼. 지금 그들의 눈에는 아주 냉정하게 이 민주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몸보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또르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설진하고 움직인다며 저게 돈 많은가 봐. 현수막 막 걸렸던데 뭐 이러는데 이 검찰도 그렇고요. 이 민주당도 그렇고요. 민심을 모릅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참 느꼈던 게 여의도는 그냥 여의도의 이 정말 섬 근성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의도 가면 참 제가 정치 입문해가지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이런 세계에서는 낯설 안 했거든요. 근데 낮에도 폭탄주를 말더라고요. 기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당시에 조중동이라든가 신문 안 봤어요. 근데 그냥 신문 기사에 한 줄 나온 거에 목을 매더라고요. 이미 신문에 조중동의 권력은 그냥 강에 휩쓸려 갔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협잡하고 국민들 우습게 보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기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진짜 호구노릇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라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제 강해졌고요. 예전에 여러분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 모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행동합니다.
조중이 이제 놀라고 있어요. 아, 우리 MG님 고생 참 많으시죠? 저 김태원 열사님을 한남동 육교에서 뵀습니다. 어머나, 이분 따라 저도 맞은편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도저히 이분만큼 계속 못해서 한두 시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고되거든요. 계속 저렇게 흔든다는 거요. 참잠하고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단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우, MG님의 이 글을 읽기가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라가 넘어간다. 나라가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면서 나라 걱정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